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체념하곤 합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에 의존해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 질병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미채식이 좋다고 하는 한편에서는 저탄고지나 육식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놀랍게도 이 상반되어 보이는 주장들 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식단의 제1원칙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든 저탄고지 식단을 하든 그 어느 쪽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길고 본래 자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소시지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이 더 많이 원하도록 더 자극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슐린 저항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을 초록색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들의 가장 위대한 보고가 바로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잎채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어떤 전문가는 흡수율과 위생 문제를 들어 채소를 익혀 먹으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비타민 B나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생으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일부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일부는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2가지 방식을 조화롭게 섞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잎채소를 5-6장 이상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열량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현미채식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장 실천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현미가 백미와 다른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껍질과 배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미밥이 처음에는 거칠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현미를 반반 섞으면 밥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면 처음에는 백미 70%에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자는 현미의 피트산 같은 독소 성분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미량의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미 속 피트산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미량의 식물성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현미를 당신의 주식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은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요? 3개월. 아닙니다. 단 1개월, 아니 2주만 지나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신호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과자나 케이크를 봐도 저런 걸 뭐하러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확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살아서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 혹은 주변의 목소리, 달콤한 음식들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확신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확신은 암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잦은 회식과 어쩔 수 없는 외부 식사 자리들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방식이죠. 18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지만 12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에 휴식을 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끼 중 한 끼, 특히 점심을 건강한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채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중 마음 맞는 사람을 1명, 2명 만들어 도시락 메이트가 되어보는 것도 외롭지 않게 습관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는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숯불에 직접 태워 굽는 붉은 고기나 햄과 소시지가 가득한 부대찌개는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메뉴입니다. 대신 족발이나 보쌈,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데치는 방식의 요리, 혹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하기는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다이어트 전문가는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PT를 받는 것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은 바로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3km에서 포기할 것을 러닝 크루와 함께 뛰면 뒤처지기 싫어서 그 경쟁심과 동료의식으로 10km도 완주하게 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서 회원님, 한 개만 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운동은 때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자 즐거운 경쟁이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대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깨우는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센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만의 원칙을 하나 공유해드리지요. 자동차로 가는 시간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시간이 5배에서 2배 이내라면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걸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면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지하철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출퇴근길에 2-3번 환승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목표 걸음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8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 보세요. 단 몇 분의 투자가 당신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오후 업무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뇌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가장 사랑스러운 칭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 혈압의 기준을 140에 90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망가지는 것을 용납하는 낡은 기준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120에 80만 넘어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이 90대나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저혈압이라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쇼크 상태의 저혈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혈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하게 혈압이 낮은 것은 심장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내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잠시 핑 도는 어지러움은 네 발로 걷던 동물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숙명 같았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현미밥으로 채워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몸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체념하곤 합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의 의존에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 질병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미채식이 좋다고 하는 한편에서는 저탄고지나 육식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놀랍게도 이 상반되어 보이는 주장들 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식단의 제1원칙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든 저탄고지 식단을 하든 그 어느 쪽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길고 본래 자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소시지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이 더 많이 원하도록 더 자극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슐린 저항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을 초록색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들의 가장 위대한 보고가 바로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잎채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어떤 전문가는 흡수율과 위생 문제를 들어 채소를 익혀 먹으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비타민 B나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생으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일부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일부는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두 가지 방식을 조화롭게 섞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잎채소를 대여섯 장 이상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열량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현미채식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장 실천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현미가 백미와 다른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껍질과 배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미밥이 처음에는 거칠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현미를 반반 섞으면 밥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면 처음에는 백미 70%에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자는 현미의 피트산 같은 독소 성분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미량의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미 속 피트산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미량의 식물성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현미를 당신의 주식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은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요? 3개월. 아닙니다. 단 1개월, 아니 2주만 지나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신호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과자나 케이크를 봐도 저런 걸 뭐하러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확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살아서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 혹은 주변의 목소리, 달콤한 음식들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확신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확신은 암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잦은 회식과 어쩔 수 없는 외부 식사 자리들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방식이죠. 18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지만 12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에 휴식을 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끼 중 한 끼, 특히 점심을 건강한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채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중 마음 맞는 사람을 1명, 2명 만들어 도시락 메이트가 되어보는 것도 외롭지 않게 습관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는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숯불에 직접 태워 굽는 붉은 고기나 햄과 소시지가 가득한 부대찌개는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메뉴입니다. 대신 족발이나 보쌈,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데치는 방식의 요리, 혹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하기는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다이어트 전문가는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PT를 받는 것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은 바로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3km에서 포기할 것을 러닝 크루와 함께 뛰면 뒤처지기 싫어서 그 경쟁심과 동료의식으로 10km도 완주하게 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서 회원님, 한 개만 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운동은 때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자 즐거운 경쟁이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대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깨우는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센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만의 원칙을 하나 공유해드리지요. 자동차로 가는 시간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시간이 5배에서 2배 이내라면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걸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면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지하철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출퇴근길에 2-3번 환승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목표 걸음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8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 보세요. 단 몇 분의 투자가 당신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오후 업무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뇌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가장 사랑스러운 칭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 혈압의 기준을 140에 90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망가지는 것을 용납하는 낡은 기준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120에 80만 넘어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이 90대나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저혈압이라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쇼크 상태의 저혈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혈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하게 혈압이 낮은 것은 심장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내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잠시 핑 도는 어지러움은 내 발로 걷던 동물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숙명 같았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현미밥으로 채워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몸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체념하곤 합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의 의존에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 질병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미채식이 좋다고 하는 한편에서는 저탄고지나 육식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놀랍게도 이 상반되어 보이는 주장들 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식단의 제1원칙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든 저탄고지 식단을 하든 그 어느 쪽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길고 본래 자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소시지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이 더 많이 원하도록 더 자극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슐린 저항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을 초록색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들의 가장 위대한 보고가 바로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잎채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어떤 전문가는 흡수율과 위생 문제를 들어 채소를 익혀 먹으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비타민 B나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생으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일부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일부는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두 가지 방식을 조화롭게 섞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잎채소를 대여섯 장 이상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열량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현미채식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장 실천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현미가 백미와 다른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껍질과 배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미밥이 처음에는 거칠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현미를 반반 섞으면 밥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면 처음에는 백미 70%에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자는 현미의 피트산 같은 독소 성분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미량의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미 속 피트산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미량의 식물성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현미를 당신의 주식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은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요? 3개월. 아닙니다. 단 1개월, 아니 2주만 지나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신호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과자나 케이크를 봐도 저런 걸 뭐하러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확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살아서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 혹은 주변의 목소리, 달콤한 음식들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확신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확신은 암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잦은 회식과 어쩔 수 없는 외부 식사 자리들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방식이죠. 18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지만 12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에 휴식을 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끼 중 한 끼, 특히 점심을 건강한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채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중 마음 맞는 사람을 1명, 2명 만들어 도시락 메이트가 되어보는 것도 외롭지 않게 습관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는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숯불에 직접 태워 굽는 붉은 고기나 햄과 소시지가 가득한 부대찌개는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메뉴입니다. 대신 족발이나 보쌈,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데치는 방식의 요리, 혹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하기는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다이어트 전문가는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PT를 받는 것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은 바로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3km에서 포기할 것을 러닝 크루와 함께 뛰면 뒤처지기 싫어서 그 경쟁심과 동료의식으로 10km도 완주하게 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서 회원님, 한 개만 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운동은 때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자 즐거운 경쟁이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대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깨우는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센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만의 원칙을 하나 공유해드리지요. 자동차로 가는 시간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시간이 5배에서 2배 이내라면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걸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면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지하철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출퇴근길에 2-3번 환승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목표 걸음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8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 보세요. 단 몇 분의 투자가 당신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오후 업무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뇌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가장 사랑스러운 칭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 혈압의 기준을 140에 90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망가지는 것을 용납하는 낡은 기준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120에 80만 넘어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이 90대나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저혈압이라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쇼크 상태의 저혈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혈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하게 혈압이 낮은 것은 심장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내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잠시 핑 도는 어지러움은 내 발로 걷던 동물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숙명 같았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현미밥으로 채워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몸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건강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죠.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체념하곤 합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그저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에 의존해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 질병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을 되찾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미채식이 좋다고 하는 한편에서는 저탄고지나 육식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놀랍게도 이 상반되어 보이는 주장들 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식단의 제1원칙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든 저탄고지 식단을 하든 그 어느 쪽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유통기한이 길고 본래 자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소시지 같은 것들이죠.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이 더 많이 원하도록 더 자극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인슐린 저항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빼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탁을 초록색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칼로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섬유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필수 영양소들의 가장 위대한 보고가 바로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와 같은 잎채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어떤 전문가는 흡수율과 위생 문제를 들어 채소를 익혀 먹으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비타민 B나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막기 위해 생으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일부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일부는 나물처럼 살짝 데쳐서 두 가지 방식을 조화롭게 섞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잎채소를 대여섯 장 이상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열량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추천해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현미채식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기반으로 하기에 가장 실천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현미가 백미와 다른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껍질과 배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미밥이 처음에는 거칠고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현미를 반반 섞으면 밥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면 처음에는 백미 70%에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자는 현미의 피트산 같은 독소 성분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미량의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미 속 피트산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미량의 식물성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현미를 당신의 주식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면 우리 몸은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요? 3개월. 아닙니다. 단 1개월, 아니 2주만 지나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신호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과자나 케이크를 봐도 저런 걸 뭐하러 먹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확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살아서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 혹은 주변의 목소리, 달콤한 음식들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확신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확신은 암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잦은 회식과 어쩔 수 없는 외부 식사 자리들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거르거나 반대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방식이죠. 18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더 좋지만 12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에 휴식을 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끼 중 한 끼, 특히 점심을 건강한 현미밥과 채소 반찬으로 채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 중 마음 맞는 사람을 1명, 2명 만들어 도시락 메이트가 되어보는 것도 외롭지 않게 습관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에서는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숯불에 직접 태워 굽는 붉은 고기나 햄과 소시지가 가득한 부대찌개는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메뉴입니다. 대신 족발이나 보쌈, 샤브샤브처럼 삶거나 데치는 방식의 요리, 혹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혼자 하기는 재미없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다이어트 전문가는 운동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PT를 받는 것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은 바로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3km에서 포기할 것을 러닝 크루와 함께 뛰면 뒤처지기 싫어서 그 경쟁심과 동료의식으로 10km도 완주하게 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서 회원님, 한 개만 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운동은 때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자 즐거운 경쟁이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7대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깨우는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센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만의 원칙을 하나 공유해드리지요. 자동차로 가는 시간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시간이 5배에서 2배 이내라면 저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1시간 걸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면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지하철은 그 자체로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출퇴근길에 2-3번 환승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목표 걸음수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8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 보세요. 단 몇 분의 투자가 당신의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오후 업무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처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나의 뇌를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고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독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한 가장 사랑스러운 칭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 혈압의 기준을 140에 90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망가지는 것을 용납하는 낡은 기준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120에 80만 넘어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혈압이 90대나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 저혈압이라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쇼크 상태의 저혈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혈압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하게 혈압이 낮은 것은 심장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혈액을 잘 보내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잠시 핑 도는 어지러움은 내 발로 걷던 동물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숙명 같았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그 자리를 신선한 채소와 현미밥으로 채워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몸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